개그맨 김한국 유튜브 방송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한국입니다. 자, 이제 야한국사가 자리를 좀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길을 가다가 호젓한 길에 벤치 하나가 있으면 잠깐 앉았다 가고 싶은 그런 생각 드시죠? 잠깐 앉았다 가는 그런 코너라고 생각하시고, 그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 아시죠? 포레스트 검프. 거기서 보면 톰 행크스가 왜 버스 정류장에 앉아갖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전쟁도 나오고 사랑도 나오고 뭐 어머니에 대한 효심도 나오고 친구에 대한 우정도 나오고 또 배신도 나오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 한다고 생각하시고, 또 어떤 분들이 댓글 주셔요. 야, 그거 뭐 코미디언이 재미없다 그러는데 저 재밌게 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거 그냥 주절주절 떠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했던 얘기, 제일 많이 해달라고 그랬던 얘기를 제가 감히 해봅니다. 사실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또 댓글에 많이 달려주니까 개그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오징어를 갖고 있었는데, 제가 그 아들을, 개그맨 중에서는 첫 아들을 좀 일찍 난 케이스고, 아들을 낳은 친구가 함 잡을 때 함지나비를 합니다. 함지나비는 이제 앞에서 이게 막 떠들고 바람 잡고 돈이 뭐 적어요, 시집가는 세대 여자친구들 왜 이렇게 못생겼어? 뭐 그러고 그러면 이모가 또 나와서 끌면, 이모님 왜 이렇게 힘이 세셔? 가만히 있어봐요, 가만히 있어봐. 우리 말이 지금 힘들어서 못 간대. 그러면 그 이 함을 진 그 말이라고 그러죠. 그 친구가 이렇게 쓰는 게 이게 오징어를 이렇게 쓰고, 왜 이걸 썼냐? 이 함지나비는 웃기기도 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울리기도 하지만, 이 말은 얼굴 표정을 보이면 안 돼. 말을 절대 하면 안 돼요. 말은 함지나비하고 그 옆에 있는 객군들이 쫙 떠드는 거고, 함 사세요 이렇게 떠드는 거고, 함지나비가 떠들면 말은 안 가고 버텨. 그러면 말을 끌어도 그냥 말은 얼굴 표정을 보여주면 안 되고 절대 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징어 가면을 쓰고 말을 했다. 이거 지금 다 없어진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제가 김학래 형님, 임미숙 형수 그 두 분의 함을 잡았죠. 그 외에도 또 심영래 형님, 제 친구 고인이 된 우리 김용건 씨, 그 다음에 최양락 팽현수, 복도는 우리 땅 정광태 형님, 제가 다 함지나비를 했어요. 아들을 일찍 낳았고, 제가 학래 형보다도 일찍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했습니다. 물론 저보다 아들을 먼저 난 임하룡 형님이 있는데, 그 형님은 이 나이에 내가 하리 그랬고, 그 형님은 잘 안 했어. 그래서 제가 했는데, 내가 아직도 기억해요. 풍납동이야, 풍납동. 천호동 가기 전에 풍납동. 거기에 그 옛날 구도로 조그만 도로 옆에 있는 상가 건물 위에가 임미숙 씨가 살던 집인데, 어머니가 살고 큰오빠가 살던 집이야. 근데 임미숙 씨 큰오빠가 그 유명하신 분입니다. 서울시의회 의장까지 하신 분이고, 그때 이제 개그맨들이 함 사세요 그러면 그냥 동네 애들이 쫙, 개그맨들이 뭐 한 30-40명씩 개그 우먼까지 몰려왔으니, 그때 또 왜냐면 신부가 개그 우먼이잖아. 그러니까 개그 우먼들은 그 집에서 이제 신부 친구로 나와서 우리 막 잡아 당기고, 한국이 오빠 빨리 들어와 그러면, 나와 있냐, 돈 더 떠둬야지 왜, 들어와 나가, 막 그런 사람들이 막 깔깔대고 웃고 막 함 사세요 그냥 막 동네를 뒤집어 놨는데, 그때 누가 내려왔어. 아주머니가, 젊은 아줌마가. 그러더니, 여봐요, 지금 우리 애가 시험 봐야 되는데 길에서 떠들고 이러면 애가 공부하는데 방해되잖아요. 그 제가 황당하잖아요. 함지나비 하러 와갖고 웃기고 막 이러고 다 동네가 들썩들썩한데, 그걸 듣고 있던 그 동네 정말 멋있게 연세가 드신 할머니 한 분이, 그 아주머니, 지금 이 동네 애들이, 이 유명하신 분들이 여기 와갖고 우리가 없어져가는 문화, 함지는 거 지금 언제 보겠어? 이럴 때 애들이 보고, 이런 게 우리나라 문화구나. 그 잠시 뭐 한두 시간 그 공부 안 했다고 대학 가래가 못 가고 안 가래가 가고 그러래? 동네 잔치인데. 그런 말 하면 되랬더니, 그런데 그 여자가 쑥스러워갖고 쑥 들어가 버려. 그래갖고 이제 학래 형이 지금도 잠실 쪽에 린찐이라는 큰 중화요리집에, 그 말이 사장이죠. 그 음식점 같은 거요. 그거 이 주방장 따로 두고 뭐 실장 따로 두고 사장만 하죠. 그 머리 빠집니다. 그런데도 우리 임미숙 동생이자 형수하고 꿋꿋이 잘 이어나가는 거 보면 참 제가 이렇게 지금도
박수를 쳐드리고 그 형님은 복 받아야 되고 임미숙이도 복 받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개그맨 얘기 한마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누군지 짐작 가시죠? 최양락 씨입니다. 최양락 씨. 최양락 씨하고 나하고는 참 애증의 관계죠. 최양락 씨가 연배로 따지면 저보다 이제 2학번이 아래인데 MBC 이제 1기 개그맨 대상을 받아갖고 방송국을 일찍 들어왔죠. 저는 이제 대학교 3학년 마치고 군대 갔다 와갖고 좀 늦게 들어와갖고. 근데 이제 그때 이미 최양락 씨는 KBS에 있는데 개그맨 선배지만 또 제 직계 선배는 아니야. 또 나이는 또 제가 뭐 한두 해 위지만은 방송 선배고. 그때 나이가 뭐 24살, 3살, 뭐 5살 이럴 때니까 그거 뭐 나이 뭐 1살 많다고 숙이겠어요? 서로 이제 양존하면서 이렇게 별로 친하지도 않았는데 신길동에서 하숙을 하다가 마포에 있는 마포 시민 아파트 있습니다. 5층짜리 아파트. 연탄불 때는 9평짜리 아파트. 그 아파트로 이사를 간대요. 김항수 씨, 혹시 저 시간 있으시면 자기 이사 좀 도와달래. 근데 뭐 하숙하던 친구가 뭐 가는데 뭐 이사할 게 뭐가 있어. 근데 고향에서 친형하고 아버지가 올라오셨어. 이사한다고. 근데 아파트 거기 다 비었죠, 이제. 거기 앉아갖고 아버지하고 두 형제가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 그러더니, 야, 양락아, 아버지 간댄다. 그래서, 가요, 아버지. 아버지하고 형하고 내려갔어. 그러더니, 항구씨, 여기다가 당장 오늘 저녁부터 뭐 밥 해 먹을 수 있게끔 뭐 조리도구 같은 거 조그만 뭐 냉장고라든지 뭐 이런 거 좀 사야 되는데 자기는 그런 걸 할 줄 모른대. 그러더니 나한테 그 당시에 50만 원짜리 자기압 수표를 이렇게 건네주더라고요. 그걸 들고 내려가고 공덕동 오거리에 있는 시장에 가갖고 거기서부터 텔레비전, 흑백 텔레비전 중고 한 3만 원 주고 샀나 그때? 그거부터 냉장고 조그만 거부터 시작해갖고 쌀통, 바게스, 숟가락, 수세미, 프라이팬, 냄비 이거를 내가 머리에다 기억해갖고 쫙 사갖고 거다가 쫙 비치를 해줬어. 이제 저녁도 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쌀 사다가 내가 또 밥까지 해갖고 저녁을 먹었는데 그때 제가 어디 살았냐면 인천에 살았어요. 그 여의도 대방역에서 1호선 타갖고 지하철 타고 가면은 동암역에서 내려갖고 간석동까지 걸어 다니고 그러면 택시 타야 되는데 택시비가 어딨어. 걸어 다니니까 힘들지,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거를 최양락 씨가 알고 오늘부터 나랑 같이 살자, 그 집에서. 그 같이 살았어, 신인 때. 난 고맙지. KBS에 가면은 택시 타고 가면 이제 최양락 씨가 택시비 대고 저녁 때 저녁밥 사주고 나는 그냥 얻어먹고 그럼 나는 이제 밥도 해주고. 근데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어요. 한 2달 살았는데 이제 고인이 된 김용곤이가 이제 나하고 친구인데 김용곤 씨가 나랑 같은 사무실이야. 그때 내가 사무실을 들어가게 됐어요. 프로덕션에. 이태원에 집을 큰 걸 얻어갖고 거기서 나랑 김용곤 씨랑 같이 살게 됐어요. 같이 사는데 한 6개월 살다가 문제가 터졌어. 이건 내가 유튜브고 한 40년 지났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김용곤 씨가 데리고 있던 기사가 아주 건방져갖고 김용곤이 말을 더럽게 안 듣고 속을 새겨갖고 김용곤이가 잘랐어. 잘랐는데 이 친구가 최양락이한테 가갖고 매니저 비슷하게 하면서 기사까지 해주겠다고 했더니 최양락이가 그 사람을 쓴 거야. 그러니까 김용곤이가 화가 나지. 그 전화를 걸었어. 야, 엄마, 너 내가 막 자른 기사를 갖다가 네가 다시 기사로 쓰면 어떻게 했마? 이렇게 된 거야. 했더니 뭐 어때? 내가 쓰면 쓰는 거지. 색색색. 최양락 스토리였던 이거잖아. 그러니까 김용곤이가 화가 난 거야. 그래갖고 최양락이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최양락이 집이 어디냐? 내가 살았잖아, 같이. 그래갖고 어디라고 내가 가르쳐준 거예요. 같이 사는 것 뻔히 아니까. 김용곤이가 그 집을 쳐들어갔는데 혼자 쳐들어간 게 아니고 누굴 또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 집에는 또 개그맨들이 몇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양락이를 때렸어. 그 다음날 일간 스포츠에 나왔어. 최양락 폭행 사건, 김용곤이 폭행. 그때만 하더라도 KBS 개그맨실 분위기가 김용곤은 나 홀로입니다. 이쪽에는 전유성 형이라는 최양락 뒤에 든든한 백이 있기 때문에 전부 최양락 편이야. 그리고 김용곤은 나 홀로 싸우는 거야. 김용곤은 워낙 입지가 크고 회장님하고 막 이래갖고 너무 덩치가 커지니까 방송에서 어떻게 징계를 못 줘. 근데 그 불똥이 나한테로 날라온 거예요. 김한국이가 그 집 알려줘갖고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는 바람에 저는 방송국에서 제가 잘리고 맙니다. 최양락, 김용곤은 아무 징계도 안 받고 왜 나만 잘려? 잘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인 개그맨이
야간업소 출연한다고 그래서. 그래갖고 1년 6개월 동안 제가 야간업소를 다니면서 했는데, 그러면서 저하고 최양락 씨는 멀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제 최양락 씨는 고독한 사냥꾼 네로 25시로 이쪽으로 크고, 나는 스리랑 부부 동작 그만으로 딱 커서 서로 막 양대 산맥, 김용곤파, 최양락파, 김한국파, 심영래파 이렇게 딱 있을 때 최양락 씨가 SBS로 건너가고, 옛날에 저희 처갓집에 개그맨들 왕창 관광버스에 태워갖고 저희 장인어른이 보신탕을 대접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때는 그러던 시절이니까. 내가 이제 그 주동을 해갖고 쫙 갔지. 근데 거기에 나는 몰랐는데 최양락 씨가 그 영양탕을 좀 좋아했어요. 그래갖고 그 관광버스 뒤에 이렇게 몰래 숨어갖고 와서 먹고 갔대. 그러면서 어느 프로그램에서 그러더라고. 자기도 사실 김한국 씨한테 참 미안한 감정도 있고 본의 아니게 뭐 서로 오해 때문에 지금까지도 얘기 안 하고 살고 있는데, 아유,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저도 뭐 그때 나도 억울했지. 난 집 어디 마포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산다는 거 그거 한마디 했다가 방송을 1년 6개월 동안 잘렸으니. 그런데도 제가 그 후에 최양락 씨 함 잡으러 팽현숙하고 결혼할 때 갔습니다. 가갖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고덕동에 한 70 몇 평짜리 초호화 빌라에 팽현숙 아버님이 이렇게 탁 근엄하게 앉아 계신데 너무 멋있었고, 최양락 장모님이시죠. 팽현숙 어머니가 손수 다 음식을 만들어 갖고 그 함지러 온 개그맨들을 대접하는데 상다리가 부러져라. 정말 먹음직스럽게 갈비에 뭐에 막, 야, 제대로 한 상을 신솔로까지 한 것 같아. 저희가 뚝딱 얻어 먹었는데, 그때 그 최양락 장모님, 팽현숙 어머님의 음식 솜씨를 팽현숙 씨가 물려받아서 지금도 요리에 일가견이 있고 요식업 쪽에서 성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